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이 행정체제 개편을 시행하겠다는 목표인데요. 관련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총선 전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겁니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8월 행정체제 개편안을 처음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이제 남은 건 국회 의결 절차.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7월부터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는 겁니다. 가칭 인천광역시 재물포구 영종구 및 검도항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희는 금년 내에 국회에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 행정체제는 2군 8구로 지난 1995년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인구는 1995년 235만 명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99만 명으로 64만 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구 지역은 인구가 2배 이상 늘었고 중구는 내륙과 영종 지역으로 생활권이 분리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군 8구 체계를 2군 9구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재물포구로 통합하고 검당구와 영종구를 신설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이 의결돼 법률이 제정되면 인천시는 가칭 구 설치 준비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청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가치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이런 거에 대한 청사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구 설치 준비단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인천시는 신속하게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항만공사와 함께 새로운 개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내항 18부도와 함께 동인천역 일대 재개발 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재개발 공동 시행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새 사업 계획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가용 용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해수부에 새로운 사업 계획을 제출한 뒤 내년부터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용용지 증대죠. 가용용지는 저희가 4.9%포인트 정도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내항 재개발 사업과 동시에 동인천역 주변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동인천역 일대는 지난 2019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인천시는 도시재생 방식의 기존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재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는데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는 구상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구역을 지정을 하고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365억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그래서 빠르게 보상 지정물 조사 플러스 보상 협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천 원도심의 주요 개발 현안으로 꼽히는 동인천역 일대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수십 년째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이번엔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부평 캠프마켓에서 일제가 만든 땅굴로 의심되는 지하시설이 발견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캠프마켓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LG엘로비전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 정문 앞 시민단체들이 조병창 지하시설물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인천시 국방부 문화청은 일제 지하시설물을 즉각 전면 조사해라. 최근 한국환경공단이 캠프마켓 B구역에 대한 토양정화 작업 중 조병창 병원 건물 일대에서 지하시설물 3개를 발견했습니다. 지하시설물은 조병창 병원 건물 입구와 병원 건물에서 30m 떨어진 곳, 독신자 숙소 건물 옆에서 각각 1개씩 발견됐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해 문화재청과 인천시 등은 지하시설물 인근의 토양정화 작업을 중단했고 지하시설물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병창 입구에서 발견한 지하시설물은 입구를 통해 지하로 들어갈 수 있어 조사를 진행했지만 나머지는 입구가 흙으로 막혀 있어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지하시설물이 일제 땅굴로 판명될 경우 캠프마켓 내 땅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진상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 조병창 병원 건물이 존치되어서 역사적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미군기지 공여구역 안에서 지하시설물을 발견하면 시가 이를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하시설물의 역사적 가치를 조사한 뒤 활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방부 문화재청과 협의해 정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지하시설물 조사가 진행되면 올해 말까지 예정됐던 정화 작업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캠프마켓 공원 조성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를 순환하는 여객선 푸른나래호에서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여객선의 램프, 그러니까 사람이나 자동차가 오가는 출입구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백령도처럼 파고가 높은 곳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램프 설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옹진군은 일단 취항한 뒤에 내년에 정비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객선 뱃머리에 설치된 램프입니다. 배 출입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배가 선착장에 도착하면 램프를 통해 차량과 승객들이 오갑니다. 현재 푸른나래호에는 램프를 움직이는 모터가 2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램프 무게에 비해 모터의 힘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모터 장치는 램프를 끌어올리는 힘이 약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객선의 램프는 배가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푸른나래호가 운항하는 구간인 서해 3도 지역은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기 때문에 배 램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램프가 안 내려가면 이제 그게 다 그걸로 이제 입출항을 하는데 이제 그게 늦게 내려간다든지 뭐 잘못 오작동을 하면은 또 이제 충돌 사고가 나거든요. 그게 계속 배는 움직이는데 그게 거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프로펠러도 있지만 그게 안 돼 버리면 충돌하는 거죠. 옛날에도 뭐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하지만 옹진군은 여객선 운항을 코앞에 둔 현재 시점까지 문제가 된 램프에 대해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취항한 뒤 내년 초쯤 램프 관련 설비를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페어를 하나 더 설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도 좀 모터하고 발주를 지금 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옹진군은 최근 푸른나래호에 대한 운항 규정 심사를 마무리 짓고 취항 전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도의 한 해수욕장으로 오폐수가 흘러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오폐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취재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펜션과 주택 등이 밀집한 곳에서 방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환경단체는 행정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로가 시커먼 오폐수로 가득합니다. 페트병에 떠올린 물은 먹물을 방불케 합니다.
이 물길은 2차선 넘어 바다와 연결됩니다. 비라도 오는 날엔 시커먼 오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듭니다. 한겨울도 그냥 조금 있더라면 날씨가 차가우니까 좀 나은데 여름에는 이 썩은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이 해가. 지금 우리가 저게 못 캐고 하고 있는데 저게도 그 영향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폐수 방류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생활하수가 불법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생활하수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수로에서 약 80m 정도 올라가자 콘크리트 하수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수관에선 탁한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곳은 영종도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으로 펜션과 식당, 일반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중구청은 이 지역은 공공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며 오폐수 방류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응 방안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 용유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 외구역이어가지고 다 이제 그냥 정화조 거쳐서 나온 물들이 다 이제 인근 해역으로 방류될 수밖에 없는 그 현황이에요. 현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개별적으로 설치된 간이 정화조의 경우에는 이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는 없는 거죠. 환경단체는 행정당국의 대처를 질타합니다. 시커먼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어민들도 민원을 제기하는 만큼 관계당국이 원인 규명과 하수 관거 정비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염 소스가 어디냐를 행정에서 밝히고 그 오염 소스가 누군지에 따라서 적법 조치를 하는 형태가 좀 필요하겠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 오늘도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 찜질방에 이어 학교에서도 빈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집중 점검에 나서는 한편 방제 작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실에서 빈대가 발견된 건 지난달 초. 교사가 빈대를 발견해 보건소에 신고한 겁니다. 빈대가 발생한 곳은 2개 학급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에서도 빈대가 발견되자 인천시 교육청은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집중 점검 및 특별 방제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기숙사 운영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 내 기숙사 운영학교는 모두 24곳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한 학교당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빈대 방제 예산도 지원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빈대가 발생한 학교는 한 곳이라며 물리적, 화학적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매년 수능 시험 날 아침이면 이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고사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 봉사를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월미도 번영회 소속 상인들인데요. 이 봉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벌써 24년째가 됐습니다. 그 현장을 김지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아직은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지하철역 앞에 모인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고사장까지 태워주기 위해 모인 봉사자들입니다. 또 학생들한테 안전하게 수송하는 게 중요하니까 항상 창문을 조금 열어놓으시고 오늘도 안전운행 해가지고 학생들 무사히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이 탈 자리는 깨끗한지, 자동차 실내 온도는 적당한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따뜻하게 시동 안 끄고 시터를 적당한 온도로 해놓고 있어요. 오늘 시험 잘 보고요. 잠시 뒤 수험생들이 하나 둘 거리로 나옵니다. 자, 1번 출발. 학교 막힐까 봐 그 부모님 차 안 타고 그냥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데 거리가 살짝 있으니 태워주시니까 감사하죠. 내리기 전 따뜻한 응원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바로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잘 보세요. 예. 월미도 지역 상인회가 주축이 된 수험생 수송봉사는 올해로 24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한 봉사활동. 올해는 어느덧 성인이 된 딸도 함께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수동을 봤었었고 했는데 아무래도 누가 데려다 주는 게 확실히 좋다고 느꼈었었고 다른 멀리서 온 학생들도 많을 거고 저도 되게 멀리 갔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또 되게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가깝더라도 데려다 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수년 전 100명이 훌쩍 넘었던 수험생 수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한 데다 수능 대신 수시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이 늘면서 예전 같은 수능 풍경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또 그 비중이 워낙 수능이 컸으니까 근데 지금 뭐 수시도 상당히 많은 비율로 치르고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 오늘 몇 번 다녀오셨어요? 저 한 번밖에 없거든요. 올해도 10명 못 넘길 것 같아요. 없네요. 실망스럽네요 또. 그럼에도 입실 시간까지 단 한 명의 수험생이라도 수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 지금 늦을 뻔했는데 되게 감사한데요. 이웃들의 배려 속에 치러진 수능 시험. 수험생들에게도 따뜻한 하루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수송봉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화이팅!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수험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 문화 공연을 즐기거나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수험생들을 위한 이벤트가 다양합니다. 수험표만 챙기면 문화 공연을 반값에 관람할 수 있고 항공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견뎌온 수험생들. 이들을 위한 할인 혜택이 풍성합니다. 우선 수험표만 챙기면 문화 공연 행사를 반값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은 다음 달까지 수험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극부터 밴드뮤직, 뮤지컬, 클래식까지 7개 공연을 50% 할인해줍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이나 전화로 예매한 뒤 공연 당일 수험표나 수시 합격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영화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CGV는 이달 26일까지 수능 해방의 날 이벤트를 진행하고 롯데시네마는 이달 30일까지 수험생 할인 행사를 엽니다. 여행을 떠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항공권 할인 혜택도 다양합니다. 제주항공은 국내선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수험생 본인과 동반자 1명에게 20%를 할인해줍니다. 티웨이 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을, 이스타항공은 제주 노선에 대해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외식업계와 호텔, 테마파크도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남동구에는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소래습지 공원이 있죠. 인천시는 이곳을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환경단체와 시민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염생식물도 심고 포럼도 열어 이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광활한 대지의 갈대밭과 넓디 넓은 갯벌, 한쪽엔 좀처럼 보기 드문 염전이 자리한 이곳은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인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저마다 삽과 화분을 하나씩 들고 습지에 염생식물을 심습니다. 오염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습지 식물 보존을 통해 소래습지의 육상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염생식물 서식지인 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좋았고 오늘 열심히 많이 심고 가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2.3배 규모의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매립 이전의 자연의 한선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뛰어난 자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창고 등 다양한 역사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 소래습지가 갖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래습지가 갖는 가치, 염전 문화가 갖는 가치가 소중하고
그것이 인천에서 또 수도권 지역에서 계속 이어지고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천시는 이곳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수레습지 일원 일대의 가치를 찾기 위한 포럼을 진행하는 등 수레습지의 재발견과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륙 지역에서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이런 대규모 염전과 갯벌과 염생식물과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과거의 어떤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이런 공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도시공원으로서의 지정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인천시는 2028년까지 수레생태습지공원을 포함해 송도 람사르 습지를 아우르는 665만 제곱미터를 국내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추진되고 있죠. 그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들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남동구를 비롯해서 8개 자치구가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중위소득 이상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들에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각 지자체가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입니다. 현재 인천에서도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8개 자치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에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남동구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중위소득 이상이었습니다. 연봉 8천만 원 이하인 9분위 소득 가구 비율도 14%에 달했습니다. 반면 연봉 2,400만 원 이하의 4분위 이하 소득은 8.5%에 그쳤습니다. 소득 분위를 따졌을 적에 상위 30%가 48.3%를 좀 받고 있었고요. 진정 받아야 될 하위 40%는 한 8.5% 정도만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편중돼 있는 거를 하위 계층으로 좀 끌어내리는 정책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늘고 있다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다가오는 인천시 군수구청장 회의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정책 개선 안건을 제기하고 인천시의 공동 대처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